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4개를 한꺼번에 찍어놓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원래는 출장 일정이 계속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가야 했었고 강릉도 가야 하고 양주도 가야 되고 뭐 그런 일정이 계속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 4개 정도 찍어놓고 다음 주 영상을 조금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출장을 가야 되는 그 시기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자가격리를 했죠. 자가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물론 금요일날 잠깐 출근을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아직까지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음성이 나오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조금은 몸이 그렇게 100%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제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00%는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가격리 기간 들어갔을 때 대선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대선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제 취임식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현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탈원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야기가 많았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 세력도 또 발생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조금 원전 정책을 조금 펼치는 정부가 새롭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가 축소가 된다거나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안 들고,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국제사회에 나가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공감대를 형성을 하다 보면 왜 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그토록 밀었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인지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붙고 있는데 요즘에 기름 넣기가 조금 무섭죠. 거의 저희는 지방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2,000원대를 찍지는 않고 있는데 곧 있으면 2,000원을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것들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다 보면 2,000원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S&P는 더 오를 것이다. 에너지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예전처럼 이렇게 조금 치부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사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대선도 끝났고요. 그래서 이 끝난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무엇이 아직도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아보면 지금 현업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시공사 대표로서 강력한 메시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그런 내용으로 좀 어떻게 봐보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봐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찍을 때부터 이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라도 조금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홍보 영상을 찍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의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대의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 회사에 대한 영업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더 큰 목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홍보가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무엇이 아직도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조금 이 영상을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전 대 신재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반대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원전이라고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히 원자력, 그리고 원자력의 반대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요즘에 봐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원전도 그렇고 화력발전소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한다,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인 거지, 무엇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것이냐, 에너지를 생산을 할 것이냐, 요거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세계 기술력으로는 뭐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요. 뭐 관련해서 뭐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튼 원전은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것이고, 신재생은 태양, 바람, 수력 등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이야기 텍스트만 봐보게 되면 당연히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리사이클하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에너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쟁점, 그러니까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쟁점은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서 원전을 관리하여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톱파보자 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원전이 깨끗한 에너지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좋고 원전이 깨끗한 에너지인데 왜 이거를 중단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주 많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 가가지고 약간 어폐가 있죠. 봐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다른 나라 가서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 원전을 지어준다? 뭐 이런 얘기, 상당히 모순이 있고 어폐가 있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이 기조라는 게 있는 거고 관련해서 에너지의 관리라는 정책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원전을 지어주는 거는 우리나라하고는 뭐 우리나라가 뭐 수주에서 돈을 벌어오는 거하고는 조금 무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폐기물을 100% 처리할 수 있는 나라 중에 가장 근접한 나라가 핀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핀란드도 원자력 폐기물, 방사능이 나오는 원자력 폐기물을 정확하게 100%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원전 발전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로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녹색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텍스노미,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원전이 녹색 에너지 텍스노미로 분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K 텍스노미,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둘이 뭐 아리백 이야기를 하면서 뭐 텍스노미가 뭐 발생을 한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예전 영상을 한번 찍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K 텍스노미라고 해서 우리나라만의 텍스노미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폐기물 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폐기물 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30년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녹색 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소를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구 밀도 대비 원전 건설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국토 면적 대비 원전 건설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잘 나가는 EU연합에서 야 너네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소는 녹색 에너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지금 현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안타까운 경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EU연합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녹색 에너지라고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원전을 녹색 에너지라고 분류를 해놓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화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유럽은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걔네들도 폐기물 처리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국가 간 에너지 관리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EU연합은 녹색 에너지로 분류를 해놓고 우리나라는 녹색 에너지로 분류를 하지 않았다. 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원전을 관리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녹색 에너지로 분류를 안 하고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녹색 에너지로 분류를 했을까?
라고 봐보면 어떻게 봐보면 정치적인 성향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만일 원전을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K텍스노미로 분류를 했다라고 하면 녹색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원전을 건설해야 된다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 그러니까 원자력, 그러니까 핵 발전소죠. 그러니까 탈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 발전소 자체를 모두 다 축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캠페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분류 체계를 녹색 에너지라고 해놓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겠지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약간 예의가 있고 상당히 좋은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성도 조금 좋고 뭐 이렇게 조금 뭐 더불어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체면치레, 체면도 있어야 되고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유럽도 분명히 그런 분류에 대해서 나중에 되면 시인을 하고 제외를 시킬 것을 미리 알 수도 있고 어떻게 봐보면 우리나라도 K 텍스노미로 분류를 하지 않는 이유, 녹색 에너지라고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고도의 기술력을 발전을 계속해서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하튼 우리나라는 어떠한 성향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떠한 성향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녹색 에너지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폐기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인구 대비 면적 대비 너무도 많은 원전이 있으니까 분류해서 빼버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이 좀 무섭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류도 진행이 돼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요. 후쿠시마 대지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해가지고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났고 쓰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침수가 됐고요. 원자료 냉각에 실패를 했고 수소가스가 폭발하면서 방사능에 오염이 됐습니다. 근데 이 후쿠시마 원전이 방사능을 유출시켰을 때가 약 11년 전입니다.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가끔 한 번씩 후쿠시마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해가지고 뭐 어디에다 어떻게 뭐 어디 천막에 이렇게 해놓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에 땅에다 이렇게 보이게 묻어놔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지금 뭐 코로나 그 옷 있잖아요. 그 뭐야 이렇게 하얀색 그런 방호복 수준이 넘어서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가서 방사능 수치를 검사를 하고 그래도 지금도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 정치인 아베가 거기 가가지고 뭐 후쿠시마산 무슨 회를 막 먹으면서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도쿄 올림픽 때 거기산 뭐 쌀을 쓴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는 너무 일본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바다에다가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을 하겠다라고 방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외국가 아닌 이상. 근데 이게 불과 11년 전 이야기였던 거고 체르노빌은 약간 성격이 다르죠. 이거는 후쿠시마는 약간 자연재해인 거고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약간 인재와 좀 흡사한 그런 경향이 왜냐하면 설계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경주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죠. 대지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지진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지진이 안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안 일어났기 때문에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어떻게 봐보면 조금은 방치하고 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어차피 탈원전을 하겠다, 탈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너무 고도의 성장기를 겪으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안전한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도의 성장기 때 봐보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막 불이 나고 있고 어디에서 뭐가 폭발해가지고 사람 몇 명 죽었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원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갈라치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 정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원전을 다 가동을 중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요, 수명이 끝난 원전은 가동을 멈추고 대신에 연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연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장을 더 이상 하지를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건설 중인 원전은 건설을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했고요. 이미 4개 원전이 건설 중이었으므로 새로운 4개의 원전이 가동이 중단된 시기는 208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2030 정책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거하고 헷갈려서 말씀을 하는 건데요. 2030 정책, 뭐 2050 정책, 뭐 탄소 중립 국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원전을 아예 배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서히 줄여나가는데 2082년까지입니다. 2082년까지 아주 완만한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완만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인류는 발전을 하고 계속해서 인류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폭탄을 떠안고 갈 필요가 있는가? 왜?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독일처럼 갑자기 한 10년 뒤에 원전을 싹 다 가동을 동시에 멈추겠다 이런 얘기인 것도 아닌 거고 2082년까지 원전을 운영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원전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원전 대 신재생. 원전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로 회귀를 합니다. 예전에 탈레반이 미국 무역센터하고 국방부하고 백악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테러를 했을 때 부시 대통령이 파키스탄인가? 거기 상공을 내어주지 않으면 구석기 이전의 시대로 되돌려버리겠다고 뭐 얘기를 했던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원전이 그 정도 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너무 집약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을 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뭐 아시아 4대용이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지 않습니까? 고도의 집중력으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발전된 나라에서는 폭탄을 떠안고 가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이 그 폭탄입니다. 굳이 우리가 얘는 안 가지고 가면서도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원전을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탈원전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탈원전인데 문제는 모두 다 안 한다는 걸 우리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오랑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다의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는 외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방사능이 막 이렇게 유출이 돼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뭐 이거를 바다에다 버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일 겁니다. 근데 일본이나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한테 피해주는 일을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은 와라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남한테 절대 피해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은 있는데 문제는 걔네들은 아시다시피 남한테 피해주는 거, 자국민한테 피해주는 거는 정말 싫어하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한테 피해주는 거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심지어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이해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을런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한국이 뭐 자기 나라 꺼내 뭐 대한민국이 옛날에 뭐 자기 나라의 무슨 소수민족이라고 뭐 하는 그런 망언을 하고 있는 오랑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더 선진적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보수와 진보가 한 번씩 정권을 이양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 높은 수준의 자국민들이 있고요. 민주주의 어마어마하고요. 물론 언론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랑캐와 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봐보면 신재생 에너지
원전 모두 다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원전은 우리나라가 정점을 한번 찍어봤고요. 원전 기술로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간에 뭐 국뽕 유튜브 같은 거 봐보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다. 단기간에. 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도 있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무슨 핵무기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폭탄을 우리가 굳이 껴안고 안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어떻게 봐보면 현 정부하고 생각을 좀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당선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 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대통령께서도 조금은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바이든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유엔 뭐 사무총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EU 가가지고 뭐 여러 나라 순방을 하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 조금은 탈원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고 여튼 누가 되든 간에 태양광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튼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한 생각을 조금은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제가 좀 과격한 표현도 많이 하고 뭐 오랑캐가 나오고 외구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진보 찬양론자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태양광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뭐 엄청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태양광은. 그 전 정부가 훨씬 더 편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막 태양광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장님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편해진 게 하나라도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가 힘들어졌는지를 조금 가미할 수 있는 뭐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다음 영상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올라가죠. 그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좀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잘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억력도 없고 약간 피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엄청 피곤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 잘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2023명, 2030, 뭐 2230,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는 악플이 잘 안 달려요. 물론 우리 직원이 뭐 관리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악플이 잘 안 달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 그 댓글에다가 이런 내용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